이번 영상은 11.4절의 브라우저 객체 모델 사용하기 부분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자바스크립트에 내장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객체들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살펴봤는데, 그렇게 자바스크립트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져 있는 객체를 표준 내장 객체라고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웹브라우저에서 제공해주는 별도의 객체들도 있는데, 이를 브라우저 객체 모델이라고 합니다. 브라우저 객체 모델은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처럼 최상위의 윈도우 객체를 시작으로 가지처럼 하위 객체들이 뻗어져 나가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윈도우 객체를 비롯해서 배워야 되는 객체가 상당히 많은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모든 객체의 내용을 전부 다 배운다라고 한다는 건 책 한 권 분량의 양이 나올 정도로 이 브라우저 객체 모델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이번 책에서는 브라우저 객체 모델 중에서도 그나마 자주 사용하는 윈도우 객체와 도큐멘트 객체만 설명을 다뤘습니다. 그 외의 객체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MDinsight의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developmozilla.org 하고 ko.doc의 웹의 API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이제 웹 API라고 해서 웹브라우저에서 제공해주는 객체들의 여러 가지 명세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이런 윈도우 객체라든지 도큐멘트 로케이션, 히스토리 같은 것들도 전부 해당 명세 페이지에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윈도우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윈도우 객체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해당 객체에 들어가면 이 객체의 속성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메서드는 뭐가 있는지가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참고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죠. 윈도우 객체 하나만 해도 속성이 엄청 많고 메서드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걸 뭐 하나씩 다 배운다고 하더라도 그게 기억에 남을지도 의문이고, 과연 올바른 학습의 방향을 제시해 드리는 건지도 굉장히 의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책에서는 윈도우 객체와 도큐멘트 객체만 다룬다고 했으니까 그러한 윈도우 객체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속성과 메서드만 제가 이렇게 간추려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만 알려드리게끔 책을 작성하였으니까요.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책에 나와 있지 않은 로케이션 객체가 궁금하다. 그러면 여기에 로케이션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로케이션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로케이션 객체가 카테고리별로 정리가 되어져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 들어가게 되면 해당 로케이션 객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속성과 그리고 속성과 이렇게 보시면 메서드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자세히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예제 코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책에 미처 적지 못한 브라우저 객체 모델의 다른 객체들은 이런 MDinsight를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봐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윈도우와 도큐멘트 객체만 배워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저랑 같이 일단 브라우저 객체 모델의 두 객체를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브라우저 객체 모델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웹브라우저, 이 브라우저 객체 모델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코드 러너라는 익스텐션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용하려고 하는 객체는 자바스크립트에 내장된 객체가 아니라 웹브라우저에서 제공해주는 객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실행해야지만 웹브라우저에서 제공해주는 브라우저 객체 모델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실습을 진행할 때는 HTML 문서 기반으로 진행을 할 텐데, 어차피 이번 영상에서는 윈도우 객체만 살펴볼 거고 다음 장에서 도큐멘트 객체를 자세히 살펴볼 텐데, 책에 보시면 제가 표로 윈도우 객체의 주요 속성과 이제 메서드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코드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제 11장의 공사 폴더에 보시면 이런 파일들이 있어요. 이런 파일들을 가지고 한번 같이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왜냐하면 이 많은 객체의 속성을 일일이 타이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예제 코드를 보고 확인을 해볼 건데, 우선 window.html 예제 코드를 보시면 가장 먼저 윈도우 객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속성들을 제가 이렇게 출력해서 나타낸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각각의 내용을 확인해 보신 다음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웹브라우저에서 보여지는 이 객체의 속성 값들이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사용한 속성들은 각각 의미가 있는데, 이제 inner width 같은 경우는 웹브라우저의 화면 너비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outer width는 inner width보다 한 16픽셀 정도 더 큰데, inner width와 outer width의 차이점은 뭐냐면 스크롤의 너비를 포함하냐 안 하냐의 차이입니다. inner width는 스크롤을 제외하고 순수한 영역의 넓이, 그리고 outer width는 순수하게 화면의 너비뿐만 아니라 이 수직 스크롤의 너비까지 포함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이너 헤이트와 아우터 헤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이너 헤이트는 순수하게 이 화면의 높이를 의미하는 거고, 아우터 헤이트는 웹브라우저 전체의 높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게 다 다르겠죠. 그리고 이제 이 브라우저 창 윗면과 모니터 사이의 간격, 뭐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저는 예제 코드에서는 좀 확인하기 좀 힘드니까 제가 준비한 이 그림을 보시면, 스크린 탑과 스크린 Y, 스크린 레프트와 스크린 X, 뭐 이러한 값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 값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예제 코드에서는 딱히 간격이 없으니까 0,0으로 나오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윈도우 객체는 여러 가지 속성들을 제공해 주고 있고, 이 속성들을 사용하면 웹브라우저의 기본적인 정보들을 탐색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이 윈도우 객체의 속성들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메서드를 살펴볼 건데, 우선 open.html을 보시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윈도우 메서드 중 하나에는 윈도우 오픈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이 윈도우 오픈은 말 그대로 새로운 창을 오픈할 때 사용하는 메서드입니다. 이때 매개 변수는 3개 작성을 하고요. 마지막에는 이 툴바에 대한 옵션을 적는데, 실질적으로 옵션 중에서도 위드스와 헤이트, 레프트, 탑 정도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이 뒤에 있는 거는 아직 지원하는 브라우저가 많이 없어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윈도우즈 오픈을 사용하게 되면 첫 번째는 내가 팝업으로 열 파일 이름, 그리고 두 번째는 윈도우즈 오픈으로 열리는 팝업 창의 이름, 기타 설정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눌러보게 되면 항상 가로 200, 세로 100, 그리고 레프트 400, 레프트는 여기 왼쪽부터 400픽셀 떨어지고 탑은 400이니까 위에서부터 400픽셀 떨어진 이 지점에 power.html의 내용이 새로운 창으로 이렇게 열리게 된 겁니다. 실제로 power.html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내용이 구성되어져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power.html에서는 window.close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팝업 닫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close라는 메서드가 팝업을 닫게 해주는 메서드여서 클릭해 보시면 닫히는 것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으로 자주 사용하는 메서드에는 스크롤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크롤은 스크롤 to와 스크롤 by 두 가지 타입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스크롤 to는 특정 X좌표와 Y좌표로 한 번에 이동하는 걸 의미해요. 클릭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스크롤, 수직이 이동된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한 번에 이동이 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스크롤 바이 같은 경우는 이제 100픽셀, 200픽셀만큼 꾸준히 이동해요. 현재 위치에서 100픽셀, 200픽셀만큼 계속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스크롤 툴을 여러 번 누른다고 하더라도 반응이 없지만, 이 스크롤 바이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누르면 이렇게 누른 만큼 이동하기 때문에 반응이 다르게 작동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롤 투와 바이에는 이러한 차이가 있고요. 보통 이 각각의 메서드를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X축, Y축의 좌표값만 입력하기도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객체를 매개 변수로 전달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왼쪽으로는 100픽셀 떨어지고 위쪽으로는 200픽셀 떨어져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스크롤 바이 같은 경우는 꾸준히 레프트 100, 탑 200이 증가할 겁니다. 결국 아까 했던 거랑 크게 다를 거 없이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해하시는 데는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스크롤 투 메서드를 사용할 때는 두 번째 속성의 값으로 behavior라는 걸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behavior이라는 걸 사용하면 스크롤이 특정 좌표로 이동할 때 부드럽게 이동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부드럽게 이렇게 이동하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죠?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부드럽게 이동합니다. 바로 이렇게 부드럽게 이동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속성이 behavior고, 이 behavior 같은 경우는 13장 최종 프로젝트에서도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